영화 같은 곳에서는 프로그래머나 해커가 키보드를 막 빠르게 두드리면서 멋지게 코딩하는 모습 혹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 다 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 프로그래머 띵콜입니다. 오늘은 코딩을 배우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 코딩을 배우면 좋은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반대로 코딩을 배우면 안 되는 이유, 코딩을 배울 때 이런 게 정말 힘들다. 특히 비전공자인 제가 코딩을 공부하면서 코딩 진짜 못해먹겠다 이렇게 느끼는 점 5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코딩을 정말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딩 배우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노가다 작업이다. 코딩을 배우고 처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노가다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되실 텐데요. 영화 같은 곳에서는 프로그래머나 해커가 키보드를 막 빠르게 두드리면서 멋지게 코딩하는 모습 혹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 다 뻥입니다. 물론 제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코딩이라는 게 어떤 폼나게 한다기보다 앉아서 엉덩이 붙여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하루 종일 코딩했는데도 바뀐 건 고작 2-3줄? 기능도 거의 바뀐 게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현타가 오죠. 코딩 배우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지난 영상에서 코딩을 공부할 때는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강의를 한 번만 듣고도 그게 내게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구글링 하면 코드가 나온다고 하지만 처음엔 뭘 모르는지조차 몰라서 검색창을 띄워놓고 그냥 멍 때리기 일쑤고요. 그리고 어찌어찌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고작 함수 하나 추가했는데 그게 돌아가지 않고 에러가 나면 그때부터 멘탈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러나 오류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물어도 보고 검색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그 원인이 오타 하나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야든 처음에 물론 어렵겠지만 코딩을 하다 보면 정말 작은 장애물 하나하나가 큰 벽처럼 큰 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코딩 배우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외롭다. 코딩 배운다고 노트북 두들기고 있으면 보통은 주변에서 신기한 눈으로 봅니다. 격려도 해주고요. 근데 그게 다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말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코딩 배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나마 같이 살았던 후배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에러가 많이 났거나 코딩하는데 정말 힘들었으면 그냥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그 친구 붙들고 하소연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지만 어쨌건 실제로 얼굴 맞대고 함께하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코딩을 공부하시겠다면 친한 친구 한두 명이랑 시작하시던가 스터디 그룹 혹은 동아리로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 배우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코딩을 배우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였는데요. 이건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건 결국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코딩을 좀 안 하고 싶고 쉬고 싶어도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졸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완성하고 벅찬 마음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러 간 지 한 10분, 20분도 안 돼서 에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밥을 진짜 허겁지겁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고 얼른 그냥 쑤셔 넣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오류를 제보받으면 진짜 멘탈이 나가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코드 때문에 에러가 난 건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 코딩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밤 늦게든지 밥을 먹고 있다든지 언제든지 얼른 노트북을 켜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해치웠나? 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 때 에러가 발생하면 그 충격이 2배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그나마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다라는 그 안도감이 막 뒤엉킨 그 위에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원인이 뭐지라는 생각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프로세스가 막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런 에러들을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서비스의 경우는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졸업 정보에 이상이 있거나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제 서비스에 대한 평판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 반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쯤에서 멈출까? 충분히 배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딩 배우면 안 되는 이유 5번째, 아이디어가 없다. 코딩 공부할 때 프로젝트를 하면 실력이 금방 는다는 건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무슨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것들부터 배우잖아요. 물론 중요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걸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를 만든다거나 엄청난 기능의 서비스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거창한 기능을 넣기는커녕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하고 되게 쉬워 보이는 기능을 넣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제가 졸업한 학과의 강의 정보와 졸업 기준을 담은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물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심리학과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학과 정보나 졸업 기준 등을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그런 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고 학생들과도 밀접하게 만날 수 있었고요. 또 피드백도 그때그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교생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늘어놓긴 했지만 여러분 코딩 배우세요. 그래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코딩 배우라는 게 참 이상한 말인 줄 저도 알지만 배우면 진짜 좋아요. 어쨌든 뭔가를 새로 배우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본다는 경험은 정말 좋거든요. 특히 종강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신 대학생분들 많을 거예요. 여름방학 동안에 혹시라도 별다른 계획이 없으시면 코딩 한번 배워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방학 맞이 코딩 공부 이야기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또 코딩 공부하는데 힘든 점이 있다, 제가 다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